할아버지,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좀 필요한데, 제가 알바하면서 벌겠지만, 처음 몇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을 진지하게 말하기. 할아버지 통장 제가 관리해도 될까요?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나중에 제가 취직하면 다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 준호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제 평생의 기쁨이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준호는 제 하나뿐인 손자였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할아버지인 저를 누구보다 잘 따랐습니다. 그런 준호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통장을 맡긴다는 말에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라도 준우 교육에 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성민이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며느리 미경이도 살림하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했죠. 준호야, 할아버지 통장 여기 있다.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쓰렴. 저는 통장과 카드를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 은혜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흐뭇하게 웃었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손자가 제 통장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말이에요.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통장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손자를 믿고 싶었어요. 착한 준호가 할아버지 돈을 함부로 쓸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준호는 3월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도 함께 가서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새 교복을 입은 준호가 얼마나 의젓해 보이던지요. 다른 신입생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자가 서울대생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준호와 함께 학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저 경영학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가 와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오늘 경영학 수업에서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쯤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처럼 밝지 않고 뭔가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죠. 할아버지, 요즘 과제가 많아서 좀 바빠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일하느라 바빴으니까 준호도 공부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죠. 그런데 5월 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교재 사야 하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 회비도 내야 하고요.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얼마든지 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미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꽤 많이 썼을 텐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 그때부터 저는 가끔 통장 잔액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자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5월 중순이 되자 준호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간 정도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더군요.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죠. 할아버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아들 성민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부자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저는 성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준호 요즘 어떻더냐? 학교 잘 다니고 있니?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준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끔 집에 오는데 학교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준호가 잘 지내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미경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그런데 준호가 요즘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준호가 돈을 많이 쓴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지난달에도 용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번 달에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그렇게 돈 쓸 일이 맞나 싶어서요.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가 제 통장을 쓰고 있고 부모한테도 돈을 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등록금이랑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준호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준호는 그때 주식 투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대학 입학하자마자 선배들한테 주식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요즘 주식으로 돈 벌기 쉽다.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용돈 10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며칠 만에 15만 원이 됐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점 투자 금액을 늘려갔던 거죠. 준호는 제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빼서 주식 계좌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그렇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준호는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다시 통장에 넣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고 나중에 돈 벌어서 넣어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주식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조금 벌었다고 해서 계속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준호도 곧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5월 들어서 주식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가 산 주식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더 투자해서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통장에서 더 많은 돈을 빼기 시작했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는 진짜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6월 초가 되자 준호가 제 통장에서 뺀 돈은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죠. 준호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확인할 마음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손자를 믿었으니까요. 6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서 계산대로 갔죠.
카드를 건넸는데 점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 승인이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통장엔 돈이 충분히 있을 텐데 말이죠. 혹시 기계 오류 아닐까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해봐도 안 되네요. 잔액 부족이라고 나와요.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계산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바로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장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서 한눈에 파악이 안 되더군요. 출금, 출금, 출금. 끊임없이 돈이 빠져나간 기록만 보였어요. 제가 쓴 적 없는 금액들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통장이 해킹당한 건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준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준호 말입니다. 저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죠. 나중에 문자만 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접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제 통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매주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합계를 계산해 보니 총 3,200만 원이 출금됐더군요. 그것도 전부 증권계좌로 이체된 거였어요. 증권계좌요? 제가 증권계좌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고객님 명의로 된 증권계좌가 하나 있네요. 3월에 개설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모르게 말이죠. 손에 쥔 거래 내역서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믿기지 않았어요. 제 손자가, 그렇게 착하던 준호가 이런 짓을 했다니. 은행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준호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준호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한다고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제 돈으로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따져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만나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시간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준호 학교 근처 카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곳에서 준호를 만났죠. 카페에 들어서니 준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준호도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설명 좀 해보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준호는 거래 내역서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기를요. 한참 후에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제 돈을 쓴 거였어요. 손자를 믿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준호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할아버지, 저 주식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돈을 잃어서 만회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주식 투자? 내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얼마나 잃은 거니?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요. 3천만 원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손자가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요. 준호야, 넌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준호는 의도적으로 제 통장을 이용했고 제 모르게 거액을 빼돌린 겁니다. 준호야, 넌 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아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노후 자금이란 말이다. 그걸 네가 주식으로 날려버렸어. 준호는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가득했죠. 어떻게 할 거니?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르바이트로 3천만 원을 갚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3천만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제 노후 자금이 사라진 상태에서 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자니까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죠. 준호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성민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요. 준호의 아버지로서 성민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인데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저는 전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민이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어요. 그날 저녁 성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도 함께 왔더군요. 두 사람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호에게 통장을 맡긴 것,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진 것, 준호가 주식 투자를 한 것, 모든 걸 말했죠. 성민이와 미경이는 거래 내역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준호를 만나서 직접 확인했어. 준호가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단 말이다. 제 말에 성민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였죠. 어머, 이를 어쩌죠? 우리 준호가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준호를 용서할 수 없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준호는 의도적으로 내 돈을 빼돌렸어. 그것도 무려 3천만 원이나 말이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었어.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네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성민이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민아, 나는 이 돈을 꼭 돌려받아야 해.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다. 준호가 어떻게든 갚아야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호한테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저희도 여유가 많지 않아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갚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구체적인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해. 언제까지 얼마씩 갚을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단 말이다. 그리고 준호도 책임감을 가져야 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아야지. 제 말에 성민이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손자가 제 돈을 훔쳐서 도박이나 다름없는 주식 투자를 하다니. 다음 날 성민이는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앞에서요. 성민이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하니? 할아버지, 돈을 훔치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야, 넌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그냥 들켜서 미안해하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저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믿음을 저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반성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제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준호랑 상의해서 갚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제가 급한 대로 1천만 원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준호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건데? 제가 물었어요. 성민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년 안에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준호가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2년은 너무 길어. 나는 이미 75살이야. 2년 후면 77살이란 말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민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1년 안에 다 갚아. 그리고 준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서 갚도록 해. 학교를 그만두라고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공부할 자격을 잃었어. 할아버지 돈으로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면서 그 돈으로 주식질이나 하고 있었잖아. 그런 네가 무슨 염치로 학교를 계속 다니니?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학교만큼은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해.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준호가 대학을 나와야 나중에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직장?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돈을 갚는 게 먼저야. 나는 네 아들이 서울대생이든 뭐든 관심 없어. 내 돈부터 돌려받아야겠단 말이다.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경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준호가 학교를 그만두면 인생이 망가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럼 내 인생은? 내 노후 자금이 사라진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 제 말에 미경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날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부부는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준호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돈으로 도박을 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까 준호가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년간 휴학하고 일해서 돈을 모으면 복학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돈도 갚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휴학이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적어도 영구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알겠어. 그럼 준호가 휴학하고 일을 하도록 해. 그리고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보고해. 성민이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준호랑 상의해서 계획 세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민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갚는 계획서를 들고 왔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제가 1천만 원을 이번 달 안에 드릴게요. 그리고 준호가 매달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갚겠습니다. 총 2천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1년 8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받아 읽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더군요. 준호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건지, 월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100만 원씩 모을 건지 다 적혀 있었어요. 좋아, 이렇게 하자. 하지만 한 달이라도 늦으면 안 돼. 약속 지켜야 해. 제 말에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이는 약속대로 1천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급한 불은 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준호는 휴학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었죠. 가끔 성민이가 준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긴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준호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아직 2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첫 달이 지나고 준호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성민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아버지, 준호가 첫 달 다 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갚을게요.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준호는 성실하게 돈을 갚았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준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를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성민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벌써 600만 원을 갚았어요. 이제 1,400만 원만 남았죠.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준호가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멈춰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와 말했죠.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손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많이 힘들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벤치 옆에 앉으렴 제가 말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할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식에 빠졌을 때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 100만 원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제가 몇 달 만에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저는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준호가 정말로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넌 이번 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거야. 돈은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말이다. 네, 할아버지,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이번 일로 망가지길 바라지 않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길 바란단 말이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네 인생은 하나밖에 없잖니, 할아버지.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호야, 열심히 일해서 돈 다 갚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렴. 공부는 계속 해야 해.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죠. 해가 질 무렵 저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제 걸음을 맞춰 천천히 걸어주더군요. 그 후로 준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편의점에서는 야간 근무를 했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만 했죠.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준호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걱정돼요. 하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했대요. 자기가 한 짓을 갚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호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준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이 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8개월째 준호는 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제 1,200만 원만 남았어요. 반은 넘긴 거죠.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요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흐뭇했습니다. 준호가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번 일이 준호에게는 쓰디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준호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들어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돈이구나. 제가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9개월째예요. 앞으로 11개월만 더 열심히 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차 한잔 하고 가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차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많이 힘들지? 네,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준호의 말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도 달라졌고 말투도 어른스러워졌어요. 고생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넌 이번 일을 후회하니? 제 질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요? 당연히 후회해요. 할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돈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고 책임감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제대로 배운 거야. 이번 경험이 네 인생의 자산이 될 거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돈을 갚았습니다. 10개월째, 11개월째, 12개월째 시간이 흘러갔죠.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1,200만 원을 갚았어요. 처음 성민이가 낸 1,000만 원과 합쳐서 총 2,200만 원을 갚은 셈이죠. 아직 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준호가 이렇게 성실하게 갚고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죠. 오히려 준호가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준호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싶대요. 1년 넘게 휴학하면서 일했으니 복학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학교로 돌아간다면 돈을 갚는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미래를 생각하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좋아, 복학해라. 하지만 나머지 돈은 계속 갚아야 해. 아르바이트 하면서라도 말이야. 제 말에 성민이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호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뭐 이 정도야. 준호도 충분히 노력했잖아. 이제는 공부도 하고 인생도 살아야지.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복학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 은혜 갚을게요. 준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단다.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A+ 평점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할아버지 빚 갚을게요. 할아버지가 주신 기회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돈의 소중함도 알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 졸업하고 꼭 좋은 회사 들어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약속드려요. 준호는 복학 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전처럼 주식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만 집중했죠. 그 결과 첫 학기에 전 과목 A+를 받았고 성적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장학금 증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죠.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엄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철없었을 거예요. 이번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이야. 넌 잘 극복했어. 이제는 앞으로만 가면 돼. 제 말에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돈을 갚았어요. 비록 학교를 다니느라 매달 갚는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죠. 2년째가 되자 준호는 드디어 마지막 돈을 갚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갚았어요. 총 3,200만 원 전부 돌려드렸어요. 준호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야, 정말 수고했어. 2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책임을 다했구나.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책임감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배웠단다. 넌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지.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요. 준호도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더 강해졌죠. 그날 저녁, 성민이 가족 전체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빚을 다 갚은 걸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미경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죠.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아버지 덕분에 준호가 달라졌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준호 스스로 노력한 거지. 나는 그냥 조금 엄하게 대했을 뿐이야. 제 말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직도 철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엄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준호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식사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왜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고소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준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넌 내 손자야.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내가 어떻게 니를 경찰에 신고하겠니? 물론 화가 많이 났고 실망도 했어. 하지만 그보다는 네가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길 바랐단다, 할아버지. 준호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있잖니? 경찰에 신고했으면 넌 전과자가 됐을 거야. 그럼 네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할아버지는 네가 잘 되길 바래. 그래서 기회를 준 거야.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준호의 다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보답이란다. 돈 같은 건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만 네 인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 꺼내놓았어요. 준호는 주식에 빠졌을 때의 심정, 돈을 잃었을 때의 공포, 일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4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죠. 준호는 예전처럼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인턴십도 했어요. 그 결과 준호는 대기업 몇 군데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A기업에서 최종 합격했어요. 연봉도 괜찮아요. 준호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호가 드디어 해냈구나. 축하한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제 말에 준호는 감격스러워했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저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계속 주식에 빠져서 인생을 망쳤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잘 극복했어. 이제는 당당히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됐잖니. 취업이 확정된 후 준호는 첫 월급으로 저에게 선물을 사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준호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요. 저는 시계를 차보았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구나.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집에 와서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대요.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라.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휴가 때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갑자기 왜?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요. 취직하면 할아버지 모시고 여행 가겠다고요. 그 약속 지키려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준호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래, 좋아. 할아버지도 제주도 가보고 싶었단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준호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더군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관광 코스도 미리 짜놨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래요. 한번 가봐요. 준호는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습니다. 정말 효자가 따로 없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준호 때문에 속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바닷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3년 전에 정말 큰 실수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큰 실수였지. 하지만 넌 그걸 바로잡았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제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땀 흘려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제대로 배운 거야.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란다. 할아버지, 저 이제는 주식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대신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나중에 집도 사고 싶어요.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준호의 다짐에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야.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도 네가 자랑스럽단다. 네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준호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죠. 제주도 여행 후 준호는 회사에서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팀 내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됐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받았어요. 3개월 동안 미국 본사에 가서 배우고 올 거예요. 준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요. 대단하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저를 바로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다 네 노력의 결과야. 할아버지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제 말에 준호는 웃었습니다. 준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는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미국 가 있는 동안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미국 가서도 건강 조심하고 열심히 배우고 와. 준호가 떠난 후 저는 편지를 읽어봤어요. 편지에는 준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3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소중한 돈을 제 욕심 때문에 날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돈은 쉽게 벌 수 없다는 것,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모든 걸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사이십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됐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3개월 후, 준호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준호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더욱 인정받게 됐죠. 2년 차가 되자 준호는 대리로 승진했어요. 할아버지, 저 승진했어요. 이제 월급도 올랐고 책임도 더 커졌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축하한다, 준호야.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렴. 할아버지, 저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준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벌써?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 동료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한테 소개해줘. 제 말에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어요. 20대 중반의 밝고 착한 아가씨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왔어. 준호한테 많이 들었단다. 제 말에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준호 오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인생의 은인이시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가씨였어요. 식사 후 수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은 아가씨구나. 너랑 잘 어울려.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부탁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례를? 내가?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주례를 서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알겠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꼭 해주마.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준호와 수진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주례를 맡았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수진이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주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랑 준호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손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준호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준호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넌 실수를 통해 배웠고 더 강해졌어. 이제 넌 훌륭한 남편이 될 준비가 됐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준호를 믿어주세요. 준호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혼은 서로를 믿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준호와 수진 씨,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준호와 수진이를 축복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주례사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행복해야 해. 수진 씨 잘 모시고 좋은 가정 꾸리렴.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평생 곁에 계셔주세요. 준호의 부탁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살아서 손주들 보고 싶단다.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준호가 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준호를 성장시켰어요. 만약 제가 그때 준호를 경찰에 신고했다면 준호는 전과자가 됐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도 없었겠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손자 잘 컸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준호의 결혼식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결혼 후 준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됐으니까요. 회사에서도 계속 승진해서 과장이 됐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이제 과장이에요. 준호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단하다, 준호야.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렴. 제 말에 준호는 감사하다고 했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저를 바로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준호와 수진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죠. 할아버지, 증손자 보러 오세요. 준호의 전화를 받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축하한다. 이제 너도 아빠가 됐구나.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다 네 노력의 결과야. 할아버지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민준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이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겠지. 민준이가 태어난 후 준호는 더욱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됐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육아를 도왔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가끔 준호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할증조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준호는 민준이를 안고 왔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증손자 많이 컸네. 이제 돌도 지났으니 곧 걸어 다니겠구나. 제 말에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요즘 걸음마 연습하고 있어요. 곧 뛰어다닐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민준이를 안고 놀아주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민준이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할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요. 준호의 말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할아버지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한테도 그 교훈을 전해줄게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이에게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줘.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됐어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할증조 할아버지, 민준이는 저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오리며 물었어요. 우리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저요, 그림 그렸어요. 할증조 할아버지 그림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받아봤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어? 제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할증조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할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증조 할아버지도 민준이가 너무 사랑스럽단다. 그날 저녁, 준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이제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었거든요.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부장이 됐어요.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부장 됐어요. 임원 후보에도 올랐대요. 준호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단하다, 준호야. 네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구나. 제 말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1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제 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한 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준호는 휴학하고 일했고
돈을 갚았고, 복학했고, 취직했고,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장이 됐어요. 성공한 직장인이 된 거죠. 제가 그때 엄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준호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주식에 빠져서 인생을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시련을 극복했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빠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여행 패키지 상품권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유럽 여행 패키지예요. 할아버지 80세 생신 선물이에요. 저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 여행? 갑자기 왜?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바로잡아주신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준호야.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정말 아름다운 곳들을 다녔어요. 준호는 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진 찍어요. 준호는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민준이도 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할증조 할아버지, 저랑 같이 찍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죠. 유럽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준호 집으로 가야겠구나. 혼자 사는 게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오신다고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이야. 그렇게 저는 준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준호는 저를 위해 1층에 방을 마련해뒀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죠, 할아버지. 이 방이 할아버지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준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구나. 제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와 인사했어요. 할증조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렴. 공부 열심히 해. 제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갔죠. 저녁에는 준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준이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가끔 민준이가 제게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할증조 할아버지, 이 책 읽어주세요. 저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어요. 할증조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민준이에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교훈도 함께 가르쳐줬어요. 민준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는 거란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증과 할아버지. 제가 잘못하면 사과하고 고칠게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0년 전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넌 충분히 갚았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성장했잖니. 네, 할아버지. 그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로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잘 극복했어. 이제는 당장이 살아가렴.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 민준이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리고 돈의 소중함을 얼마나 가르쳐 주셨는지요. 저는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준호 집에서 지낸 지 5년이 됐어요. 준호는 이제 임원이 됐고,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정말 다사다난했구나.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고, 은퇴 후에는 손자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는 성공한 직장인이 됐고, 민준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준호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지난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단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제 말에 준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다 네 노력의 결과야. 할아버지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때 저를 바로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준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가족 전체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 수진, 민준이, 그리고 저까지요. 우리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저도 할증조 할아버지처럼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오래 사는 비결은 가족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리고 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증조 할아버지, 저도 가족을 많이 사랑할게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도 고맙단다.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준호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민준이의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10년 전 그 일을 떠올립니다. 준호가 제 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3천만 원을 잃었던 그 일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이 있었기에 준호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85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손자 준호는 제가 엄하게 대한 덕분에 바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직장인이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됐죠. 증손자 민준이도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고요. 저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10년 전만 해도 준호 때문에 속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요. 준호가 정원으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요. 우리는 그렇게 정원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가족의 사랑,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때로는 엄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준호가 실수했을 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책임을 지게 했죠. 그 결과 준호는 돈의 소중함을 배웠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준호는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호가 실수했을 때 저는 준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회를 줬죠. 그 기회를 준호는 잘 살렸고요. 이제 저는 평화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요.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